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청주 간첩 사건의 꼬리자르기 전모를 밝혀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에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한 간첩단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조선노동당 통전부 산하 225국 통칭 문화교류국이라고 하죠. 2017년 지령으로 충북의 노동계 인사들이 결성했던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를 통해 국내 선거와 정치, 외교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화교류국이라 불리는 225국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존재했던 대남 공작 조직으로 남한 내 고척 공작을 심어 혁명 역량을 축적하여 남한 정권을 전복, 친북 정권을 수립하고 연공합작을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에 의해 국내에 간첩을 심었던 유명한 사건은 1960년대 통역당 사건입니다. 통역당은 김종태, 김진락, 신영복이 주도하여 60년대 조직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3명은 처형되고 신영복은 무기 진역에서 감형되어 풀려난 바 있습니다. 신영복은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국정원 경찰청 훈속에 그의 서체를 인용하여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신영복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상대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66년 2월 달에 통역당 위원장 김종태에 포섭되어 김진락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와 같이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및 청년학생 지도책을 맡아왔습니다. 225국은 과거에 1970년대 대남공작 총책인 유장식, 김정린 주대하에 남한 각 도별로 통역당 조직 구축을 통해 남한 전복을 기도했던 인물들이 거쳐간 조직입니다. 북한은 국내 각 도별로 대남공작 조직을 구축하여서 이번에 충북도 조직이 노출되었지만 다른 도에도 이러한 유사 조직이 암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충북 동지회의 주대 행각은 스텔스기 도입 반대에서부터 정치권 인사의 포석과 문재인 후보 시절 캠프 특보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등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고 남한의 보수정당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반보수 실천 투쟁을 전개하며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령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촛불 정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간첩 사건입니다. 남북이 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이벤트를 벌려 여권의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왜 이 사건을 발표했을까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혁혁한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공헌한 대공수사권을 문 정권에 의하여 2024년 경찰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설상가상으로 국보법 개지가 진행되자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 장기가 추적한 이 사건을 묵살한다면 정권 교체 후 폭풍을 고려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에 의해서 강력히 발표를 주장해서 이번에 발표가 됐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를 놓고 수사관과 상층부와 마찰로 국정원의 하극상과 명령 불복장이라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상층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간첩단 사건의 발표에 앞서 원장 박지호는 미 문화원 원고 경력이 있는 기조실장 박선원이 발표를
반대하였고, 이에 따른 알력과 불협화음이 나타나 박지원은 사표를 냈다는 충돌 사건 설이 나돌아진 바 있습니다. 검거된 간첩들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대책위 특보단에 참여해서 유력 여당 중진 의원을 만나 통일사업도 제안하고 작년 총선에 출마도 하고 지방선거에도 후보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충청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노동단체 전 현직 간부들은 충북 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간첩 이적 행위뿐만 아니라 범여권의 침투 정치활동까지 한 것입니다. 청주 지역의 자칭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연루된 이 간첩 사건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북 간첩 활동이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친북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정치인 60명을 포섭하라는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2만 달러는 상당히 고액입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북한 공작업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과 보고문 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USB에서는 2만 달러를 잘 수령했다고 북측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와 파일,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 사진 파일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디에무치트 평화 인간띠 운동도 벌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대선 때인 2017년 4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노동투표가 돼서 활동하고 문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도 가졌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들은 마치 정당한 시민운동가인 것처럼 과장 활동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지만 아무도 이들의 활동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14년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요즘 세상에 어디 간첩이 있느냐고 말했던 당시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는 또 다른 한 명은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화했고 2016년 총선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및 검찰 탄핵 광고 제안서를 발표하여 신문 광고비 모금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간첩 활동을 간첩의 속성상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간첩이 자신을 간첩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을 만나 지령을 받은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4명 중 1명이 구속이 되지 않자 별별서리를 다 하고 다니면서 국가정보원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은 법원이 일당리 1명이라도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간첩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처벌을 한다고 전부 다 만무당한 일입니다. 지난달 국정원은 유구성 간첩 사건에서 피의자를 완전히 확보해놓고도 일말의 부주의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쓴 일이 있어서 절대 이런 일을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공적과 접촉하는 사진, 북한 지령문, 활동보고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서약문 등이 담긴 USB를 물증으로 확보했다고 하는 바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기 바랍니다. 최근에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되치기로 당합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떠나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이 사건을 발표한 이유에 대한 많은 의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기에 선거에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후과를 고려해서 법적 단죄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들에 대해 모른다고 했으며 이들이 만난 일이 있다는 여당 중진 의원도 단지 민원인으로 만났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게 됐고 여당 중진 의원과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작년과 올해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하면서 F-35A기 조임 예산 3,785억 원을 대폭 삭감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닌가. 그런데도 왜 수사당국은 전모를 상세히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간첩사건 변론을 자발적으로 맡아왔던 민변 변호사는 당초 이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음날 갑자기 수임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첩 혐의자 4명 중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손모는 정권 차원의 조직의 민주화운동의 상징처럼 됐던 민변이 관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변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사건에서 꼬리 자르기는 북한 눈치 보기는 아닌지 정치권 청와대로 번진 것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는 아닌지 밝혀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내걸고 속으로는 종북 활동을 하는 자들이 오랜만에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진영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얼마나 될까?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알로 조직 등이 적발한 뒤에 상당수 현재 적발된 인원수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아마 황장엽 선생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5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간첩 연계에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과 국민주권연대 등 함께 남북 평화부두를 타고 친북 활동을 계속 이들은 해왔습니다. 이 단체들은 2018년 백두산 칭성위원회를 만들어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 환영식을 열었고 북한전은 꽃을 흔들고 김정은을 연호했습니다.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했고 성조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미 대통령과 주한 미국 대사의 참수 경연대도 열었으며 사드 반대 대책회의라는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 판결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달고 반미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한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고 2011년엔 제주 해군기지 결사 반대 시위, 2014년엔 세월호 집회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모 전 대통령 안보 특보는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해야 미국이 바뀐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거될 때는 1969년으로 한 해에 무려 881명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보수 정권 기간은 대체로 연간 100명 이상의 보안사범들이 검거돼 처벌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저히 주로 2017년 40명이던 것이 2018년부터 남북과 평화부두를 타고 20여 명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간첩들이 정치권과 정부기관에 침투하면 대북 정책은 왜곡되고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전모와 증거물들을 언론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정부가 간첩을 잘 잡는 국정원 대공부사를 이리저리 옮겨 국가안보를 악화시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정권은 북한 정권의 시녀 정권인가?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 정권인지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청와대 정치권 관련자는 모두를 색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전면 폐지안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속히 이러한 사항을 거두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